9번 보자. 9번 일단 컬러가 무슨 9번은 너무 좋은 건데. 그린라이트인데 그린라이트. 알페인은 최고예요. R이 뭐라고 했어? 리치, 마음이 리치, 프로페셔널, 그다음에 아티스트, 그다음에 영.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 경제성이 절박함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전문성이 감성적인 꽂혀 있는 감성도 젊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직장이 괜찮은데 세컨 잡이나 해볼까? 아니면 이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노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데 창업이나 한번 해볼까? 뭐 약간 요런 여유도 있고 이런 분은 아까 얘기 내가 힌트 줬죠. 샵 포지셔닝 자사모를 샵 포지셔닝으로 하면서 보따리를 병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분은 이웃시장에 가야 돼요. 캔톤 가도 되는데 캔톤은 일단 이유부터 시작해도 돼. 이유에서 매출 앵커 다 가능해. 왜냐면은 샵 포지셔닝이니까. 그리고 1688을 아주 여유롭게 살 수가 있어. 1688을 메인 아이템을 잡으면은 남들이 따라 살까봐 이게 고민이 박이 터지는데 이 샵 포지셔닝을 예쁜 걸로 하게 되면은 이유에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유 물건을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유에서 매출이랑 앵커 상품 다 갖다 쫙 깔아놓고 부족한 것만 1688에서 그냥 쇼핑하듯이 그냥 따라 팔려면 따라 팔던지 하면서 쭉 깔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세련된 감성으로 그거를 샵 포지셔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카테고리 킬러 샵 포지셔닝으로 사람을 용도를 만들 수도 있고 이분은 그게 아니라 스타일을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미리 찍어서 그 스타일로 샵을 쫙 큰돈 안 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캔톤에서 하면 되고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유에서 시작하면 이제 짱인 거죠. 그리고 자사몰 하고 인스타 하고 그다음에 공동구매 직접도 하고 또 협찬도 하고 그러다가 남는 거는 재고 처리는 쿠팡에서 네이버로 땡 처리하고 차근차근 회원수 늘려가면서 포지셔닝 잘 하면서 중간중간 앵커 상품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회원 수가 많아지고 자리가 잡히면은 오늘의 집이나 종합몰에 브랜드관으로 입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플랜으로 짜세요. 이러면은 됩니다. 자, 15번 갑니다. 빨강색이네. 빨강색은 뭐냐? 리치, 마음의 여유가 있어. 급하진 않아. 근데 G, 특장점 있는 카테고리가 없어. 뭐 하나 특별한 게 없어요. 뭐 하나 오타쿠, 덕후 기질도 없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쇼핑을 많이 하지도 않아. 쇼핑 별로 안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또 엔지니어야, 게다가.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젊어. 이런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직장, 배우자가 있는 평범한 젊은 꼰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젊은 아저씨? 평범한데 직장이 안정되어 있는데 장사를 왜 하려고 그럴까? 장사를 왜 하는지 궁금한 스타일. 그냥 직장 다니시지 왜 장사를 할까가 궁금한 스타일이에요. 자, 이런 분은요. 일단은 지금 안정적이잖아요. 파이낸셜리. 그래서 절대 서둘러가지고 무슨 뭐 구매대행이니 쿠팡이니 이런 강의 듣고 그러고 장사하시면 100점 100패 스타일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이분은 여유가 장사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근데 전문성이 내가 이 시장 쇼핑 스킬이 빠른 시간에 늘지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여기 썼죠. 음료면 음료, 뭐 소스면 소스, 뭐 올리브 오일이면 올리브 오일, 뭐 방충이면 방충, 발냄새, 뭐 청소 이런 식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그 블로그나 카페나 해외 유튜브나 이런 걸 쭉 보면서 내가 전문성을 빨리 키워야 돼.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내가 익숙해지자 절대 안 늘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부터 빨리 키워야 돼. 어느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가 뭐 패션이나 이런 거 하면은 전문성이 해봤자 되지도 않아. 그래서 남들이 별로 신경 쓰는 카테고리가 아니지만 시장성이 있는 내가 여기 쓴 게 그거잖아. 뭐 발냄새라든지 뭐 방충이라든지 살충 뭐 청소 아니면 원예 건강 기능도 어려워요. 왜냐면 건강 기능을 쇼핑을 오래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뒤집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아서 장사를 하는 건데 키워드를 내가 그 전문 카테고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공부를 많이 해야지 내가 키워드를 만들어내지. 아로마 오일도 괜찮을 것 같으면 아로마 오일의 효능이나 이런 것들도 뭐 금방 공부하면은 해외 사이트 보면은 또 금방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 가냐면은 소싱처 자체가 남들이 못하는 데에서 이런 거를 해서 카테고리로 접근해야 돼. 카테고리.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하신 대로 키워드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키워드로 접근하되 소싱처 자체가 이런 것들을 1688이나 이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나만 좀 알아봐가지고 가는 공장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은 어쨌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또 이성적이 발달한 이과 스타일이니까 먼저 이것저것 장사를 먼저 벌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를 잡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상품 공부, 그 다음에 소식적 공부.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때 쓱 시작하면 돼요. 그때 소싱을 해가지고. 그리고 구색은 뭐 구매 대행 같은 거 수동으로 하면 되지. 왜냐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구매 대행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그 키워드도 좁혀졌잖아. 그러면은 이게 상품 한 개로 대박이 안 나는 경우다. 그러니까 앵커가 너무 약하다 그럴 때는 중박 앵커 정도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구매 대행을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상품을 키워드로 그것만 긁어다 팔아야죠. 수동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가면은 가능해요. 자, 1번 보자. 1번은 노란색이네. 돈이 지금 빨리 필요해. 근데 감성적인 전문성은 또 있어. 그리고 감성은 또 젊어. 감성적인 사람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아주 좋아. 이거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너무 급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급한 거예요. 돈이 급한 게 문제예요. 나머지는 장사하기 좋은 여건인데 그러면 이분은 구매 대행을 해야 돼. 처음에.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샵 포지셔닝 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포지셔닝 종류 중에서도 예쁜 거를 골라가지고 하는 샵 포지셔닝을 하는데, 그거를 구매 대행으로 하면 좋은 거지. 그러다가 1688하고 EU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조금 물건을 사다가 이 구매 대행만 가지고 샵 포지셔닝을 하면은 다 위탁이잖아. 마진도 적고. 그래서 이거를 구매 대행으로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EU 갔다 오면서 이쁜 거 1688에서 좀 해다가 내 물건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고객 확보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이제 현금이 돌게 여기까지 빨리 만들어 놓고 이제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공장 소싱으로 앵커 상품 터트리는 게 목적인데 그것도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텀블벅 같은 데서 가야지 무조건. 목돈을 빨리 챙기는 걸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샵 포지셔닝 먼저 해라는 거죠. 상품 포지셔닝 말고. 왜냐면 돈이 빨리 급하니까. 3번 갑니다. 돈은 급해 지금. 돈이 빨리 필요해. 근데 나는 감성적이지가 않고 이성적이야. 근데 젊은 감성이 있어. 아까는 그 구매 대행을 이분도 구매 대행을 하는데 구매 대행을 할 때 아까는 1번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나 컨셉으로 묶는 포지셔닝을 잡는 구매 대행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킬러. 왜냐면 이성적이니까 어떤 용품 전문 샵, 뭐 농기구 전문 샵, 뭐 오토바이 무슨 헬멧 전문 샵 이런 식으로 구색을 쫙 갖춰가지고 그 카테고리만 전문적으로 파는 거야. 구매 대행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카테고리 킬러인 거지. 아까는 어떤 스타일이었던 거고 여기는 스타일이고 뭐고 몰라. 그냥 이성적으로 뭐 모토바이면 모토바이, 뭐 농기구면 농기구, 뭐 낚시용품이면 낚시용품. 그래서 구매 대행도 반자동이랑 이거는 카테고리를 찝어가지고 그 구매 대행을 긁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반자동주 가능하겠죠. 이유는 이성적인 물건을 안 파니까 여기는 이제 16888 사입하면서 술 늘려가지고 결국은 캔톤을 가야 돼 여기는. 비페이의 그 종착지는 캔톤인데 당장 돈 급하니까 캔톤에 돈 쓰기는 어려우니까 구매 대행으로 카테고리 킬러부터 하다가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캔톤 가가지고 이성 카테고리 앵커 상품을 런칭을 빡 하는데 이분은 와디즈로 가야지 텀블벅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앵커 상품을 1, 2차 하면서 점차 샵 브랜드화 하면서 갈 수 있다. 이후에는요 이성적인 물건이 거의 다예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이성적인 게 거의 90%인데 그 이성적인 게 이성적으로 후졌어요. 딱 봤을 때. 아니면은 이미 다 팔고 있는 거든지. 그러니까 이미 남이 팔고 있는 거를 약간 뒷북 치면서 갖고 와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가격을 쳐야 되니까 마진이 없겠죠. 그래도 돈은 돌겠죠.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거는. 근데 예쁜 거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10%가 뭐 1%가 있어. 왜냐면 뭐 수백만 개 중에서 1%면은 내가 장사할 거 요번에 제가 고른 것만 해도 250군데 정도 가게에서 골랐기 때문에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13번 알았어요. 아크로스랑 13번 짠. 이거 뭐야? 이거 빨간색이네. 그래도 블랙은 아니네. 블랙은. 알가이는 뭐냐면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감성적인 낭만적인 젊은이. 낭만적인 젊은이인데 평범해. 쇼핑도 안 해.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방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브랜드 상품 위주의 샵 브랜드를 하면 돼요. 왜냐면 이분은 브랜드를 많이 알거든. 그러니까 브랜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 이쁜 거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장사를 모르기 때문에 물건을 사서 하는 거는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쇼핑을 많이 그렇지. 최샤 사장님이 좀 아시네. 왜냐면은
장사나 어떤 그 인사이트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없기 때문에 돈을 써서 물건을 사기가 되게 위험한 케이스인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 감성적인 건데 내 돈 쓰면서 장사하는 거 뭐냐? 구매 대행밖에 없지. 그럼 구매 대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브랜드 상품 위주로 갖고 오라는 거죠. 이런 분은 유럽 구매 대행이네. 여기다 가로 열고 유럽 구매 대행. 아주 쪽집게네. 진짜 그래요. 이런 스타일은 낭만적인 젊은인데 장사라고 장도 모르고 쇼핑도 안 하는 애. 이런 친구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일반인보다 뛰어난 게 없는 친구는 이런 사장님들은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걸 하다가 스타일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이제 이웃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소량으로 요런 내 물건을 조금 섞어 가지고 이제 좀 내 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100% 내 브랜드 런칭까지는 내 브랜드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런 분들도 역시 장사 뭐 어디 배우고 섣불리 장사했다가는 큰일 날 스타일입니다. 거의 이런 분들이 했다가 재미도 없고 이런 분들이 저기 그 타오바오 뭐 이런 거 구매 대행 하겠어요. 재미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본이나 유럽 구매 대행을 하면서 브랜드나 어떤 그 스타일로 샵 브랜드를 하시고 틈틈이 이웃시장이나 1688에서 사장님이 좋아하는 상품을 소량으로 야금야금 사가지고 장사 공부를 좀 하셔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8번? 8번은 블랙인데요, 블랙? 8번이 블랙인 돈이 지금 급해. 뭐 하나 남보다 특별히 아는 카테고리도 없어. 게다가 이성적이고 나이도 감성도 올드.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아저씨 남자 인구의 거의 70%죠. 예, 뭐 블랙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뭐 최하나 아니고 이제 장사하려고 그러면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자, 이분은요 일단은 답이 안 나와요. 뭐 여기서 공부하고 어쩌고가 일단은 빨리 그냥 소싱처로 가야 돼. 소싱처 가서 도매시장이든 소싱페어든 뭐 이거는 이유냐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데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본인이 이것저것 그 본인 눈이 별로 좋아 보이는 눈은 알겠지만 최대한 많이 그거를 추려가지고 물어봐야 돼. 한국에 있는 누구한테 이거 얼마에 파냐, 이거 잘 팔리겠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진짜 전형적인 보따리 장사인 거예요. 전형적인 보따리 장사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장사하는 분들이 다 이 블랙이었어요. 재주가 없으니까 장사하는 그때 하는 거야. 뭐 내가 뭐 그 뭐도 없고 그냥 장사나 하자.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마지막 옵션이었을 때 이제 이걸 많이 한 거죠. 그나마 거기나 가면 뭐 돈벌이가 있으니까 가서 물건들을 막 보고 그걸 이제 한국에 있는 좀 잘 아는 딸이나 뭐 여직원이나 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어때? 그러면 아유 사장님 요즘 이거 누가 사요? 그러면 또 넣어보면 이거 벌써 500원에 다 풀렸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빠꾸를 먹으면서 뭐 하나 걸리면 와 사장님 이거 갖고 오면 대박이에요. 그래? 그럼 이게 왜 대박인지도 모르면서 갖고 와서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스타일. 뭐 근데 이렇게 다 했어요 우리 옛날에. 근데 이제 이분이 쿠팡에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쿠팡 판매 경험 있는 누가 좀 필요해요. 파트너가. 아니면은 이제 파트너랑 같이 이웃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조금 소량 시작하면서 시작하시던지. 그렇죠. 치킨집 할까 장사할까 할 때 그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부하고 뭐하고 무슨 이론 배우고 하는 게 다 시간 낭비야. 그거 다 해봤자 이해 못해요. 여기 와가지고 뭐 강의 듣고 뭐 인터넷으로 강의 해봤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냥 빨리 저기 소싱차에 가가지고 물건 파는 데 가가지고 가격이랑 다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 얼마 산 찍어가지고 빨리 물어봐야 돼 한국에다가. 그리고 뭐 팔릴 건지 안 팔릴 건지 그 다음에 나와야지. 그 전에 맨날 앉아가지고 뭐 쿠팡 입점하는 방법, 뭐 키워드 하는 방법 그거 알아서 뭐해 지금. 그거 백날 필요 없는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출발, EU로 출발, 캔톤으로 출발해서 거기서 쇼보가 나든 안 나든 그래 그렇게 스타일이에요. 뭐 좋은 스타일이 나왔네. 블랙 스타일이 나왔네. 몇 번? 16번? 아 이거 재밌네. 16번.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딘가 뭐 돈벌이가 있는 거야 지금. 돈벌이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 여유가 좀 있는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장사 하나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아저씨 감성이라 가지고 인스타 요즘 이해 잘 못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은 이성적인데 시간도 많아. 자 이런 분은요 여기 썼죠. 해외 브랜드 갖고 오세요 그냥. 해외 브랜드 갖고 와서 그냥 갖고 오는 게 최고예요.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 아니면은 라이센싱을 해가지고 라이센시가 되든지 아니면은 디스트리뷰를 뭐냐면은 이미 걔가 다 해놓은 라이센시가 지가 상품까지 중국에서 해가지고 시제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걔한테 그냥 그 사다가 그 브랜드 갖고 와서 파는 거야,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를 그냥 도메인으로 갖고 와서 팔다가 나중에 디테일 따든지, 아니면은 라이센스를 따든지, 아니면 라이센시한테 붙어가지고 걔가 만들어 놓은 시제품에다가 그걸 그냥 받아다가 해외 소싱해서 팔든지, 그냥 다 돼 있는 브랜드를 그냥 갖고 와가지고 편하게 파는 거지. 그러면 뭐 다 입점도 되고 뭐 그냥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아니면은 이제 캔톤 페어 소싱하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이 경우도 직원이든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걸 아주 명답이에요, 명답. 이런 스타일은 다른 장사 해봤자 재미도 없고 본인 적응도 못해요.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그 과정이 돈도 안 벌리고 뽀대도 안 나고. 그래서 뒤에 있는 해외 브랜드를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 MBTI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구리 MBTI라고 새로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MBTI를 창실했어요, 오늘. 남의 MBTI가 아니라 우리 MBTI예요. 11번. 경제적 절박함은 다소 덜하고 좀 여유는 있고, 근데 이성적으로 전문적인 카테고리가 있어. 이건 대박인 거예요. 감성적인 전문성 카테고리에 있는 부분인 경우는 많지만, 이성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 분은 많지가 않아. 이거는 뭔가가 공대생이든 아니면 의대생이든 아니면 뭐 수의학이든 뭔가가 그 이성적으로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상도 젊어. 아까 그 제이가이 사장님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심찬 젊은 창업가 스타일. 이분은요, 한 방을 해야 돼. 한 방. 진짜 센 거. 이거를 갖춘, 이 알페이를 갖춘 사람은 한 방을 터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하는 건 다 시간 낭비야, 지금. 쿠팡 보따리도 시간 낭비고, 뭐 하려면 하시는데, 이런 분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서두르지 말고, 처음부터 한 방을 기획을 잘 해야 돼. 그래서 그 기획을 구현할 수 있는 공장을 찾든지, 아니면 공장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수많은 공장 중에서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보석을 고르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품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찾든지, 아니면은 사실 이거보다는 진짜 좀 하이엔드 그 페어에 가가지고 그 끝장나는 물건들만 보면서 그 중에서 한국에 갖고 오면 대박 날 거를 갖고 와서 거기다 상세 페이지로 엄청나게 멋있게 푸는 거지. 그죠? 전문 페어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 샵 포지셔닝 무슨 구색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단 상품 한 개로 몇십억을 파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뻥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분들은 그런 상품이 준비가 되면은 라이센싱도 할 수 있지. 자신 있으니까. 아니면은 저기 디스트리뷰터 이미 라이센스를 어느 브랜드 딴 애한테 가가지고 상품을 제안을 해가지고 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브랜드를 뭐 유명한 미국의 브랜드 붙여가지고 터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와디즈의 런칭해야죠. 주의할 거는 이거를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컨셉으로 1차, 2차, 3차가 앵커가 되면서 나중에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샵 브랜드가 되면은 되는 거죠. 이 난이도는 이성적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감성도 젊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돈도 급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돈과 나의 어떤 그 이성적인 그 전문성을 한 가지 아이템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아주 모범적으로 뻥 터트리는 거죠. 이런 이성적인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은 장사 잘 안 하죠. 그냥 취직을 하죠. 근데 이런 분이 자기가 회사를 안 다니고 창업을 하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11번이 내가 봤을 때 가장 장사에서 브랜드가 되기는 유망한 거고, 솔직히 아이템 자체가 그렇게 차별화가 안 되더라도 잘 풀 수가 있잖아. 이성적으로 본인의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썰을 잘 풀 수가 있고 상세 페이지 잘 만들 수가 있고, 뭐 육아용품도 좋고 뭐든지 가능한 거죠. 가전도 좋고 뭐 스포츠, 레포츠, 캠핑 다 되는 거죠. 이거는 4번이요. 마지막으로 4번. 돈이 급해 지금. 노랑은 약간 이제 이거는 긴가민가예요. 돈은 너무너무 급한데 또 이성적이야 사람은. 근데 나이가 있다라고 그러지 말고 올드 감성. 엄청 좋은 건데, 이성적인 전문성이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한 칼이 있는 건데 지금 돈이 너무 급해. 빨리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올드 감성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인스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데 감이 안 와. 자,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새드팸 사장님은 이제 올드 감성인데 본인이 어떤 그 이성적인 물건을 고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카테고리의 전문성이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낚시 같은 거지, 뭐 낚시. 아니면은 뭐 공사용품이라든지 취미 뭐 이런 거, 이성적으로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것들 있는데 돈이 급해.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이 이유로 가야 돼. 이유에 가면 대신 뭐가 안 좋으냐면 다 남들이 파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 팔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유는 뛰어난 건 없지만
내 분야가 조금 레어한 분야에 가면은 그거에 맞는 구색 상품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성적으로 뛰어난 건 없지만 아이템이 카테고리가 많다 보니까 내가 전문적인 분야의 아이템을 구색을 싹싹싹 고를 수가 있죠,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따라 팔아가지고 쿠팡에서 가성비로 팔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웃 시장에서 조금만 사와도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이웃 시장 가가지고 사장님이 잘 아는 그 분야의 것만 시장 조사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다 묶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본 여유가 생기면 이제 캔톤 페어로 가는데, 캔톤 페어에서도 사장님은 브랜드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전문적인 카테고리에서 현재 쿠팡에서 1등하고 있는 아이템들 쭉 보고 얘보다 내가 훨씬 싸게 팔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면서도 얘보다 더 나은 아이템까지 같이 고르는 거지. 이후랑 캠핑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드 감성이 이 쿠팡 장사하면서 쿠팡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좀 장사할 수 있는 좀 감이 생기면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앵커 상품을 이제 좀 제대로 소싱해가지고 상품 브랜드 런칭하는 건데, 그러기에 앞서 사장님은 일단은 쿠팡에서 보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으로 하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은 캔톤에서 보따리를 하시고, 자본 여유가 없으시면 이웃 시장 가가지고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보는 눈이 남보다 뛰어나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물건을 잘 고르겠지, 이후에서. 이후의 전반적인 수준은 이성적인 상품을 사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어느 카테고리에 전문성이 있다면은 그 이후에서도 잘 고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뭐 낚시 때만 해도 종류가 쫙 있는데 뭐 그거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 그거를. 근데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 괜찮네 이렇게 딱딱딱 고를 수가 있겠지. 뭐 지팡이든 뭐 실버용품이든 뭐든 간에. 저요? 저는 볼까요? 지금은 저는 의미 없죠. 옛날에 저는 처음부터 자본 여유가 많았고 다 빌려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문적인 카테고리가 있었죠.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1990년에 갔으니까 그 당시에 외국에 이렇게 10년씩, 그리고 저는 미국 가가지고 맨날 쇼핑만 하다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눈높이가 높았죠. 거의 일이 학교 안 다니고 백화점만 다녔으니까. RP, 그 다음에 나는 감성적인 면이 더 발달되어 있죠. 지금은 O인데 옛날에는 Y였지. 난 어렸을 때 장사했으니까. 30대 장사한 사람이 그렇게 매장 내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알페이네. 지금은 알파 5고. 이게 재밌겠다. 지금하고 옛날하고. 알페이는 9번이었고 지금의 나는 알파 5네. 9번 10번이네. 옛날에 나는 9번이니까 당연히 코진이가 잘 됐고, 지금의 나는 스타일보단 카테고리 킬러 샷 포지셔닝. 맞네. 맞아요. 지금은 맞아. 진짜 이거 짱이네. 지금 나는 샷 포지셔닝을 하고 싶은데 스타일은 못해 이제. 진짜 희한하다. 야, 내가 하고 나니까 진짜 맞네. 지금 나보고 스타일로 샷 포지셔닝 하면 지겨워서 못해요. 근데 카테고리 킬러로 어떤 분야만 파는 그것만 모아가지고 파는 샷 포지셔닝, 그리고 보따리도 하고 싶거든 지금. 왜냐면 페어 같은데 이후 같은 데 하면 그냥 귀찮아. 브랜딩이고 뭐고 빨리 그냥 갔다 와서 그냥 팔면 돈 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딱 지금의, 옛날에 9번은 이건 나였고 옛날에 20년 전에 나였고 지금의 나는 딱 이거네. 알파5. 나도 써놓고 나서 날 보니까 똑같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지금. 귀찮아가지고 스타일 샷 포지션이 못해요. 그냥 카테고리 킬러 정도는 하고 중간중간에 보따리 장사는 하고 뭐 용돈이나 벌고. 괜찮았죠? 오늘 참신하고. 가끔씩 이렇게 그 장사 채널에도 인사이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봐라 그거예요. 나는 도대체 아까 봐봐, 이게 장사 종류는 딱 이거잖아. 게임 장사냐 보따리냐 브랜드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가름말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다 배워야지. 이런 거를 다 배우려면은 올인원 클래스 들어라 그지. 올인원 클래스 맞나? 올인원 클래스의 지향점 아니야 이게. 다 배우자. 일단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일단 다 배워놔야지 내가 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맞게 이걸 전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또 상황이 이게 4번이었다가 뭐 10번을 갈 수도 있고 계속 바뀌잖아 내 상황이. 그럼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무기들을 내가 꺼내서 써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할 줄 알고 이거는 몰라. 그러면은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하는 장사랑 지금 엇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네. 그리고 내 상황도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장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다 할 여러 가지를 무기를 쓸 줄 알아야지. 내가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장사의 툴을 바꿔서 무기를 쓰는데 내가 아는 거라고는 쿠팡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럼 내가 브랜드로 뭐 이렇게 샵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사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물건을 쿠팡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 줄 아는 게 쿠팡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쿠팡도 알아야 되고 아마존도 알아야 되고 돈 빌리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외 브랜드 소싱하는 것도 알아고 일단은 알긴 알아야지. 나중에 뭐 그걸 언제 써먹는 거는 뭐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그래서 올인원 클래스가 대기 명단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지원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이거?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온라인 창업 마스터 하면 나오네. 온라인 창업 마스터 클래스. 카카오톡에 온라인 창업 마스터 치면은 나와요. 우리 채널이. 거기 게시글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 나면 제가 요거를 그 전 과정 분석한 거를 아니면 내가 여기 잠깐 띄워놓고 봐봐. 제가 빨리빨리 넘기면 되잖아. 그지? 1번 나중에 이거를 캡처해서 보면 되잖아. 1번 2번 그죠? 3번 4번 요거를 나중에 화면 캡처해가지고 보시면 되잖아. 5번 설명이야 뭐 못 듣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보냈다는 것보다 이거를 보면 되잖아. 6번 7번 8번 9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야지 영상이 많이 노출이 된대요. 폰으로 찍던지 아니면 화면 캡처 하시던지. 10번 16번까지 있죠.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됐죠? 네, 다 됐죠 이제? 그럼 자료 안 보내셔도 되죠? 영상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자, 오늘은 뭐 번개니까 오래 안 하고 여기까지.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짧게 강아지가 지금 우리 와이프가 또 놀러 가가지고 오늘 밤에 강아지 밥 주러 가야 돼요. 강아지가 밥을 안 주면 진짜 잘 뭅니다. 복희가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